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버림을 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위기기업 금융지원과 고용사회 안정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 편성이 됐는데 정부 여당은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21대 국회 첫 본회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며 통합당을 향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고 본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겁박에 가까운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방적 국회 운영을 강행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국회 관례와 과거 야당 시절을 돌아보고 여야 협의에 나서면 추경, 질병관리청 승격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절충을 시도합니다. 관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냐입니다. 민주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21대 초대 국회의장단을 구성한 이후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갈 수도 있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관행대로 원구성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경고는 독재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 규모는 35조 3천억 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 4천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슈퍼 추경입니다. 민주당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재정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생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6월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면 내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에 극적인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엔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큰 차원에서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은 적극 협력을 할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통합당은 추경안의 세부 항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선 철저히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 추경을 세 차례나 편성한 전례가 없고 23조 이상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돼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3차 추경안 심사는 빨라도 다음 주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업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이 21대 국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소득 보정과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여야 모두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소병훈, 허영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당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는 없다고 밝히면서 당론까지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미래통합당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기본소득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은 국가 재정 여건상 어렵고 청년층과 저소득 노인 계층에게 복지 수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의 방문을 받고 기본소득 논의에 대환영이라며 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나서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관건은 증세 등 재원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365일 불철주야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패키지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관리법과 국가 재난 상황으로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입니다. 통합당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하는 국회법의 경우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엔 공감하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공수처 후속 법안의 경우 통합당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담은 담화문을 오늘 새벽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낸 것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김 제1부부장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이 더 밉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는데요. 만약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측 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 직후 통일부는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